실제로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불륜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이제 범죄가 더 이상 아니고 이게 위자료로 가더라도 뭐 얼마 정도 나온다 이걸 조금 검색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뭔가 예전보다는 이게 큰일이 아니고 대단히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일이 아닌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실제로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불륜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적어도 예전에는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범죄가 더 이상 아니고 이게 위자료로 가더라도 뭐 얼마 정도 나온다 이걸 조금 검색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간통죄가 어떤 범죄였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그 정조 의무를 깨고 제3자와 간통을 했을 때 이걸 처벌하는 범죄인데 간통의 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귄다. 이게 간통인가? 그건 아니에요. 손잡고 스킨십한다. 간통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교행위까지를 해야지 간통이에요. 유사성행위를 한다거나 단순한 애무를 한다거나 이런 건 또 다 간통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간통이라는 거는 결국 성교행위가 필요한 거였었고 그게 있어야만 간통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간통죄에 해당하면은 어떻게 처벌됐느냐?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2년 이하 이렇게 처벌이 됐거든요. 세죠? 벌금형이 없어요. 일단 감옥에 가고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범죄가 친고죄였어요.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수사가 들어가고 범죄가 되고 처벌도 가능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1심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고소를 취하시킨다라고 하면 고소 취하가 됐으니까 그대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합의금이 셌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었는데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바람핀 배우자와 그 상간자가 있잖아요. 두 명을 이제 동시에 다 잡아 넣어야 돼요. 한 명만을 뭐 어떻게 하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혼은 안 하면서 상간자한테만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간통죄는. 둘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또 조건이 있어요. 내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 이혼 청구를 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통죄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바람을 폈을 때 저 상대방 또는 내 배우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혼내주고 싶고 감옥에 갔으면 좋겠고 범죄가 됐으면 좋겠고 전과를 만들어주고 싶고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는 내 혼인관계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통죄 부활은 반대. 그것보단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배상의 체계, 위자료 액수 또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좀 실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래? 나 그러면 몇 달 살고 나올래. 나 전과 생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대체 신고할 거면 신고해, 고소해. 몇 달 참고 말지. 이렇게 해서 징역 6개월 나와서 6개월 살다가 나와서 이혼되고 나 더 좋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결국은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하면 선택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혼은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하고 하면은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배상 체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간통죄 폐지로 인한 어떤 폐해를 좀 더 실효적으로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간통죄를 만든다는 게 과연 되게 실효적일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남녀가 바람을 많이 피는데 간통죄 폐지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람 피고 있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끼친 게 너무 많겠지만 예전에는 공동체를 중시했다가 요즘에는 개인적인 개인의 행복 이런 걸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도 확실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바람을 피고 했었을 때 아이를 잃을 수 있고 가정을 잃을 수 있고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니 바람 피는 행위 자체가 좀 더 무섭고 잃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해도 위자료 좀 주면 되는 거잖아. 애들은 꼭 내가 안 키워도 되기는 하지만 뭐 면접교섭권 보장 받을 테니까 애들이랑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뭔가 예전보다는 이게 큰일이 아니고 대단히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일이 아닌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 간통죄 위헌 결정이 2015년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있고 나서 그
직후에 있었던 2016년도, 17년도 요럴 때 왔었던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불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피고로 왔었던 사람들의 태도와 지금 피고들의 태도는 확실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냥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엄청나죠. 불륜을 경험하는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가끔씩은 숨소리도 크게 못 내요. 그분들과 이렇게 격한 심정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바로 직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한 달, 두 달 정도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끙끙 막 이렇게 대다가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을 한 3가지 정도는 가지고 오십니다. 불면증, 우울증, 섭식장애. 그런 분들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저랑 상담하고 바로 정신과부터 찾아가셔서 불면증 상담하시고 약부터 받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연하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남자 여자 가릴 게 없고 누구든 그 내가 믿었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과 그로 인한 충격 이런 거는 다들 겪으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자. 인간을 삐딱하게 보자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랑은 별개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하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내 억한 심정은 계속 올라가고 배우자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해소가 되지도 않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간통죄 폐지가 여성들의 불륜을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의 불륜이 늘어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